여기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유니언 스테이션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엠트랙의 장거리 열차 캘리포니아 제퍼를 타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 에머리빌역까지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이 노선은 미국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장거리 열차 중 하나로 약 52시간 동안 3,924km를 달리는 여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장거리 기차 여행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제가 타는 객차는 1등석 슬리퍼 클래스의 룸메트 객실입니다. 슬리퍼 클래스 승객은 출발 전 엠트랙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 라운지에서는 무료 비알코올 음료랑 가벼운 스낵이 제공됩니다. 또한 편안한 좌석과 와이파이, 전원 콘센트, 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덜 붐비는 2층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안내방송과 더불어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열차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운지 곳곳에 전시된 암트랙 관련 사진과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저는 라운지에서 편안하게 이메일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2층에 위치한 깨끗하고 넓은 화장실입니다. 변기가 문에서 꽤 멀리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문을 꼭 잠그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열차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캘리포니아 제퍼를 타러 가보시겠습니다. 검표는 모바일 탑승권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의 객실은 열차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제가 약 52시간 동안 머무를 공간입니다. 최대 2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위에 있는 구조물이 내려오면서 침대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객실을 혼자 사용하지만 웰컴 드링크로 생수 2병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객차에 연식이 있다 보니 상태가 아주 좋다고는 하기는 어렵네요.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혼자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옷걸이도 있어서 외투를 걸어두기에도 편리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작은 휴지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헐거운 콘센트 하나에 무거운 충전기를 간신히 걸어두고 오늘도 쉽지 않은 촬영 여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무거운 충전기 대신 여분의 가벼운 충전기로 교체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조 배터리도 충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Just caught up to an outbound metro. Get our signal. Would be on our move. 25 minutes is our first scheduled station stop. That'll be next. 라운지에서 입장할 때 받은 것인데 Fresh air. 왠지 이번 기차 여행의 기념품 같은 느낌이 듭니다. You'll hear from me regarding our fresh air stop. That'll be at Galesburg. We are very 기차의 진동이 생각보다 강해서 very quick for 3 minutes. 잠시나마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까 라운지에서 챙겨온 감자칩을 꺼냈습니다. 배가 고파서 감자칩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좀 고프네요. 라운지에서 감자칩을 챙겨오길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콜라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 함께한 카메라맨도 소개해드립니다. 기차는 서서히 시카고 교외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은 우중충한 겨울의 교외 풍경이 창밖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어놓으니 도시를 떠나고 있다는 실감이 조금씩 더 느껴졌습니다. 교외를 벗어나자 수확을 마친 넓은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들판 위로 저 멀리 풍력 발전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넓은 평원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며 쌓였던 답답함이 마치 한순간에 시원하게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갑니다. 1층에 위치한 화장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1등석 열차라는 표현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화장실이네요. 나만의 공간에서 여유롭게 경치를 바라보며 즐기는 이런 장거리 기차 여행이 저는 무척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다시 충전한 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오후 3시를 조금 넘겼을 뿐인데 하늘은 벌써 하루를 마무리하듯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넓은 들판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릴 적 황금빛 들판을 가로지르는 기차 여행을 막연히 꿈꾸곤 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달리는 기차 안에 앉아 있으니 오래된 로망이 조금은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점심을 거른 탓에 저녁 시간이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메뉴판을 천천히 살펴보며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참고로 암트랙 열차의 시그니처 메뉴는 스테이크입니다.
열차가 잠시 정차하는 동안 몇몇 승객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짧은 정차를 마친 뒤 열차는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슬리퍼를 챙겨오길 잘했습니다. 이런 장거리 기차 여행에는 꼭 필요한 준비물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차창 밖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직원에게 미리 부탁해 객실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코코넛 새우튀김과 스테이크, 치즈케이크,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코코넛 새우튀김을 칠리 소스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스테이크의 비주얼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미디움으로 주문한 스테이크는 레어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었지만 기차 안이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테이크를 칠리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봤는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치즈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 만큼 배가 불러서 내일은 아침이나 점심을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접시를 문 앞에 두면 치워주던 기억과 달리 이번에는 쓰레기통에 직접 버려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음식 주문 시에 직원에게 $5의 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날 밤 저녁을 방 안에서 먹었고요. 굉장히 배가 부르네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저녁을 먹었더니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뭔가 기차 안에서 사육당하는 기분인데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좀 쉬다가 잘 준비를 해야겠죠. 미리 영화 몇 편을 다운로드해 두었습니다. 데드풀 앤 울버린을 조금 보다 말았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n Tumble, Iowa, it's a crew change for the conductors and the engineers to get a brand new set here in Tumble. We'll take you on over to our next crew change to Lincoln, Nebraska. Our night hours will be 10 p.m. to 7 a.m. in place. So if you have any budget, please use that here.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차의 경적 소리가 왠지 모르게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샤워를 하러 1층에 있는 샤워실로 내려왔습니다. 샤워실은 다소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은 한참 기다린 끝에야 겨우 미지근하게 나왔고
버튼을 계속 눌러야만 물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와 보니 침대가 이미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기를 한 줄씩 써 내려가며 캘리포니아 제퍼에서의 첫날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밤새 기차는 덜컹거리며 달렸고 어디쯤 왔는지 궁금해서 깊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한두 시간씩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다 보니 옆방에서 코를 꽤 심하게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고 기차 소음에 묻혀 있다 보니 이 정도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기차는 밤사이 아이오와를 지나 네브라스카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겨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샤워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샤워실에는 역시나 타월이 없었습니다. 페이스 클로스 2장으로 머리와 몸을 나눠서 닦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올라와 일기를 쓰다 보니 휴대폰 시간이 1시간 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타임존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어느 넓은 목장 옆에서 기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전기와 난방이 모두 꺼졌습니다. 약 15분 정도 정차한 뒤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기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트랙 장거리 열차 여행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아침 7시쯤 식사 안내 방송이 나와 식당 칸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칸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습니다. 그는 꽤 사교적인 사람이었고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로 프렌치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크림과 딸기가 올라간 보기에도 좋은 메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그의 질문에 답하느라 바빴고 정작 그의 직업은 묻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고 그는 팁을 두지 않고 먼저 돌아갔습니다. 이 서비스에 팁을 꼭 줘야 하나 조금 헷갈렸습니다.
저도 그냥 그대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를 다시 의자로 바꿨습니다. 지난번 엠파이어 빌더를 탔을 때는 직원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침대를 정리해 주었는데, 이번 캘리포니아 제퍼 여행에서는 어젯밤에도 그렇고 직원이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해가 떠오르자 드넓은 평원이 노랗게 물들어 보였습니다. 사실 특별한 건 없었지만 미국 대륙 횡단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풍경이었습니다. 방목 중인 소들과 가끔 보이는 말들이 지나갔습니다. 기계적인 문제로 기차는 1시간 반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암트랙에서는 익숙한 일입니다. 다음 큰 정차역은 덴버였습니다. 덴버에 가까워지자 멀리서 설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덴버는 로키 산맥을 보기 위한 관문 같은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기차는 덴버역에 도착했습니다. 덴버역에서는 약 20분 정차한다고 했습니다. 기차를 놓치면 그냥 두고 간다고 합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기관차까지 걸어가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표지판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기차를 따라 걸으며 잠시나마 운동을 했습니다. 덴버는 해발 1609m에 자리한 마일 하이 시티입니다. 도시 뒤로는 로키 산맥이 펼쳐져 있고, 이 역은 서부로 향하는 여행자들의 관문이었습니다. 짧은 정차였지만 언젠가는 이 도시를 천천히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액션 카메라를 떨어뜨려 렌즈와 화면에 금이 간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보호 유리가 대신 깨진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잠시 정차했던 기차는 다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기차는 서서히 덴버 교외의 주택가를 지나갔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멀리 로키 산맥이 더욱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캘리포니아 제퍼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기차는 로키 산맥으로 진입하며 구불구불 산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는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짧은 터널과 긴 터널을 번갈아 지나가며 기차는 산악 지역을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캐나다 로키가 더 웅장하다고 느꼈지만 이곳 역시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 구간만 따로 타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점심 식사 안내방송이 나와 점심을 먹으러 식당 칸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식사에서는 또다시 합석을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았고 저는 창밖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으로 저는 앵거스 버거를 시켰습니다. How many are your party? 음료는 여느 때와 같이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앵거스 버거가 나왔습니다. 미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엠트랙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입니다. 기차의 덜컹거림을 느끼며 아름다운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장거리 기차 여행의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콜로라도 로키 지역의 겨울 풍경을 감상하며 점심 식사를 마쳤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초코 브라우니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냥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식당 칸을 나서며 잠시 옵저베이션 카를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야경 옆으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옵저베이션 카입니다. 강 쪽으로 펼쳐진 풍경이 훨씬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에서는 보이지 않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암트랙은 분명 관광 요소가 있지만 어딘가 관광 열차라기보다는 장거리 교통수단의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비아레일 캐네디언이 떠올랐습니다. 서비스와 분위기에서는 비아레일 쪽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창밖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로키의 절벽과 계곡을 바라봤습니다. 잘 만들어진 도로를 보며 미국의 토목 기술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저녁은 5시 30분으로 예약했습니다. 일찍 먹고 하루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늦은 오후 열차는 콜로라도의 온천 산악도시 글렌우드 스프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계속해서 콜로라도의 로키 지역을 달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또 저녁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음료는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코코넛 슈림프를, 메인 디시로 암트랙 시그니처 메뉴인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화이트 초콜릿 블루베리 치즈케이크를 먹으며 캘리포니아 제퍼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비교적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마도 10시쯤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승무원이 침대 세팅을 도와줘야 하는데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세팅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서비스 태도는 아쉬웠습니다. 혹시 팁을 안 줘서 그런 걸까? 혼자서 괜히 생각해 봤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기차는 솔트레이크 시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사진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멀리 돔 형태의 건물이 보여 한 장 남겨봤습니다. 기차는 다시 밤새 유타주를 달렸고 저는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5시가 조금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일기도 썼습니다. 아침의 샤워실 상태는 예상대로 엉망이었습니다. 누군가 모자와 옷을 두고 갔고 사용한 타월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리할 법도 한데 관리되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여행용 타월을 챙겨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나중에 발견한 것인데 제 방 클로젯에 샤워용 타월이 있었더라고요. 샤워하고 오는 길에 복도에서 담당 승무원을 마주쳤지만 인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서비스 점수는 확실히 낮습니다. 열차가 네바다주를 달리자 창밖 풍경은 어제와 달리 건조한 사막 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넓은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 이렇게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 여행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식당 칸으로 왔습니다. 어제 점심에 만났던 노부부와 히피 같은 느낌의 남성이 있는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큼하고 맛있는 사과 주스를 주문하고 어제와 같이 엠트랙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프렌치 토스트와 소시지를 주문했습니다. 다른 메뉴는 딱히 끌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맛있게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창밖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것이 이 여행의 주된 활동입니다.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이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떠오르고 또 오고 싶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이 장거리 기차 여행입니다. 마르고 황량한 들판과 민둥산,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에서 본 풍경 같았습니다. 문득 이런 곳에서 조난을 당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휴대폰 신호는 잡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이 정말 많을 것 같았습니다. 네바다답게 UFO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중간중간 태양광 발전 단지도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풍경입니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변전소도 보입니다. 산불이 있었던 듯 나무들이 불에 탄 지역도 보였습니다. 리노를 벗어나자 기차는 침엽수와 눈 덮인 산지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에서 설산으로 풍경이 바뀌는 순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구글 맵을 보니 타호 국립 포레스트 지역이었습니다. 아까의 황무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시 후 기차는 트러키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눈 덕분에 더 운치 있어 보였습니다. 이후 기차는 본격적인 설산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옅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창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막을 달리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날은 의외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얼마 뒤 기차는 다시 출발했고 이번 기차 여행에서의 마지막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저는 강제 합석을 했습니다. 처음엔 퉁명스럽게 느껴졌지만 대화는 점점 이어졌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다고 하니 여러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야기도 나눴고 캐나다 비아레일 여행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앵거스 버거와 다이어트 콜라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차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눈은 비로 바뀌었고 창밖 풍경도 설경에서 진흙빛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차가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지역에 가까워지면서 창밖 풍경은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해양성 기후 지역에 들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차는 세크라멘토 밸리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야자수처럼 보이는 나무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짐을 미리 싸두었습니다. 마지막 역 전에 침대를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차는 세크라멘토 밸리와 데이비스를 지나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에머리빌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앰트랙 캘리포니아 제퍼를 타고 미국 중부 시카고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 근교 에머리빌까지 거리 약 3,924km, 소요시간 약 52시간의 기차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뚝뚝했던 승무원과 함께 여정 내내 다채롭게 바뀌던 지형과 기후였습니다.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암트랙 장거리 열차들을 하나씩 타보는 일이 지루한 일상 속에서 휴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저만의 작은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번 열차 여행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여행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